중대한 사태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가 통제하는 수도 사나 국제공항에 이란 항공기가 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습을 가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리야드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멘의 합법 정부는 지역 및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모든 외교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란 정권과 사나에 있는 후티 민병대가 군대로 복귀하고 이란 항공기가 예멘 영공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멘 영공 침해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이란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에드먼드 피튼브라우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이자 전 영국 예멘 대사입니다. 에드먼드 씨, 오늘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후티는 사우디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현재 예멘에서 이란과 사우디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힘의 균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상황이 사우디에 정말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봉쇄를 깨는 행동을 모두 저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면서 특별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후티는 약점을 감지했고 이제 사우디가 분명히 밝힌 봉쇄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 공격을 저질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제는 만약 이란이 이것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사우디가 이에 맞서려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에 맞서는 것의 결과를 감수할 의지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활주로에 구멍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 측면에서는 쉬운 선택지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사우디를 이란과 후티 양쪽 모두와 매우 적대적인 입장에 놓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선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멘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의 수장은 이 대립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란의 목표, 즉 예멘과 그 국민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달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군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가 예멘 내부에만 머물고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않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후티 반군과 이란 측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사우디 측도 이에 맞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느끼고 사우디를 지원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국제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의 수장인 라샤드 알-알리미가 하는 말은 사실상 의도를 담은 발언입니다. 대중과 사우디 입장을 의식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이 문제에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특파원도 언급했죠. 그리고 분명히 알-알리미는 사우디를 곤란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주로 후티와 이란에 달려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사우디가 이란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맞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걸프 지역이 이란의 공격으로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가는 듯한 시점에 이러한 전개가 사우디의 계산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걸프 국가들 사이에 긴장을 줄이고 전쟁을 피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 전체가 이란이 초래한 이런 혼란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레바논에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걸프 국가들에게 보복을 가하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이 걸프 국가들을 거의 불가능한 입장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우디가 어쩔 수 없이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성향은 긴장을 완화하는 쪽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언급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작년 말과 올해 초 남예멘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와 이란에 맞서려면
아랍에미리트와 완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 두 나라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 적이 두 친구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도 합니다. 예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걸프 지역의 분열이 오히려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란은 무모하고 때때로 도를 넘는 행동을 합니다. 후티도 마찬가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이전에는 서로 갈라놓는 데 성공했던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단합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우디와 에미리트가 더 가까워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 이란과 헤즈볼라의 도를 넘는 행동이 이스라엘 정부와 레바논 정부를 더 가깝게 만든 것처럼요. 이 지역에서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에드먼드 피튼 브라운 씨, 이 24 뉴스 잉글리시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란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금 이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연합의 연구 책임자인 코스로 에스파하니 씨를 모셨습니다. 코스로 씨 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멘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란이 예멘 내 이란의 대리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전쟁에 휘말리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 공화국은 자신들이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에 어떤 한계도 두지 않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의 긴장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 정권은 무력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메네이의 장례식 동안 정권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 살해를 촉구하는 포스터를 수백 장 설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후티 테러 단체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는 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며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중동 전역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예멘에 대한 지배권이나 영향력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이 그들이 애초에 위험이 아니라고 봤던 사안이었나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숭배 집단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살 임무를 수행하는 미치광이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했던 일, 전투기 사용, 예멘에 테러 단체를 배치한 것, 후티 반군, 그리고 그 외에도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이 정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장례식과 관련해서 그 장례식이 이란 내에서 정권에 대한 더 많은 힘이나 지지를 모으는 모습을 봤나요?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나요?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장례식 이후로 이란 내에서 지지세가 더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있나요? 저는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이란 내의 지지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집회에 놓인 하메네이의 관은 아마 비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 산산조각 났을 테니까요. 그것이 정권 지지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긴 했지만 실제로 정권의 새로운 지지자를 끌어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은 올해 1월 이 정권이 수만 명의 무고한 비무장 시위자들을 이란 거리에서 무참히 학살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 그리고 맥스 블루멘탈, 칼리드 월시 같은 미치광이들과 이란으로 날아가 하메네이와 그의 유산을 응원하고 찬양한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그 광경은, 그것이 이슬람 공화국이 중동 전역에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능력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 공화국이 지역 내에서 벌이는 모험주의적 행보를 돕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정권은 예전과 다름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장례식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걸프 국가들 중에서 대표단을 보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멘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하고 사우디와의 전쟁을 촉발할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둔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 공화국과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과 혁명수비대 IRGC가 자신들의 안보, 안정, 성장, 발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을 전복시키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두 번째 국면 동안 이슬람 공화국의 최근 군사작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정권은 말 그대로 모든 아랍 국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 없이는 이슬람 공화국을 혼자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 정권이 살아남아서 이 미치광이들과 이웃으로 살아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아라비아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슬람 공화국은 실존적 위협입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적어도 이 정권과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끊임없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까지 할 의지가 있는지 보아왔습니다. 스스로 에스파니시 오늘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점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